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0월 5일 2부입니다. 2부. 분양권부터 임대차 시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경쟁률 100대 1을 뚫은 결과 지금은 특공 0.85대 1에 환호하는 모습.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시간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 두류역 자이 요거 계산해보니까 0.85대 1이었어요. 58세대 모집에 49세대가 지원했는 결과 대구역 센트리빌드 오페라는 이거는 살펴보지도 않을게요. 자, 이 상태로 갔을 때 나중에 프리미엄이 얼마나 될까? 정말 프리미엄이 얼마나 될까? 나중에 뒤늦게 또 욕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건설사가 혹은 조합이 분양권 프리미엄 다 챙겨 먹었네. 뭐 이렇게 나중에 뒤돌아서서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 100대 1, 과거의 100대 1의, 이건 일반, 뭐, 1순위 경쟁률 기준이었고요. 아무튼 특공 0.85대 1의 경쟁률에, 야,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이 추켜 세우는 이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분양권 14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습니다.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가 다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느낌 아마 받으실 것 같네요. 빌리브 프리미어 104제곱미터. 104제곱미터 43층. 자, 가격 8억 6천. 8억 6천입니다. 그러면 대구역, 빌리브 프리미어 한번 찾아봤어요. 얘는 근데 경쟁률 별로 없진 않았어요. 136제곱미터. 평균 경쟁률 1.45대 1. 분양가는 대충 얼마쯤 되냐 찾아보니까, 8억, 얼만가요? 네, 8억 정도? 요게 맞을 거예요, 아마. 지금 거래 층수가 43층이었거든요. 43층. 그 최고 분양가 이쪽 보시면 한 8억 5천 정도 되네. 8억 5천 정도. 8억 5천 정도 된다. 근데 지금은 요 매매 가격은 8억 6천 정도 수준. 뭐 자세한 세부 내역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확장을 안 했니?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가격이 분양했을 때 당시에 그 기대에는 훨씬 더 못 미친다. 여기 완전 프리미어, 이름부터 프리미어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입니다. 대형 평형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가격도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거 완전 시내잖아요. 시내 역세권, 뭐, 이름 붙이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붙일 수 있는 그곳. 대구 용산자리 같은 경우에 6.15. 여기 분양가, 인근에 분양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6.15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살펴보니까, 84제곱미터 제가 층수를 확인을 못했네요. 층수 7층이었어요. 7층. 7층의 분양가를 보니까 대략 뭐 6억 천 정도 수준. 요게 타입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제가 세부 타입까지는 확인 못했어요. 어쨌든 6억 천 정도의 분양가. 야, 근데 지금 매매 가격이 6억 1,500. 야, 이거 거의 남는 거 없겠네. 이런 모습이죠. 청라 헬스자이. 얘 대단하잖아요. 타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얘 비싸게 나갔던 애, 한 9.8억까지 거래된 거 맞죠? 예, 6층 거래입니다. 지금 6층 거래. 자,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1대 1이었어요. 141대 1. 6층이면 분양가도 5억 정도 됩니다. 5억. 지금 프리미엄 1억이에요. 프리미엄 1억. 이거 한창 잘 나갈 때는 프리미엄 4억에서 5억. 아직까지도 네이버 매물 호가에는 이 정도 매물이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프리미엄 1억으로 거래됐단 말입니다. 평균 경쟁률 141대 1을 뚫고 당첨되는데, 이 정도 당첨되는 사람의 느낌은 아마 거의 로또 한 2등 이상의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 자체가 프리미엄 1억이라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뭐 세금 떼고 뭐 이거 떼고 하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좀 전에 보셨던 용산자의 이 높은 분양가에도 6억 중반. 이야, 이때 다른 데는 5억 초중반에도 분양을 하던 그런 무렵이었거든요. 인근에 있는 단지들 한 1년 앞서서 분양했던 단지들 경쟁률 살펴보시면은 분양 가격 보시면 5억 초반 뭐 요 정도 가격대도 많아요. 근데 2020년 요 뉴스를 날짜를 보니까 2020년 6월인데요. 100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섰고, 이때 굉장히 뜨거웠을 때 근데 연말이 되면서 갑자기 뭔가 확시가 나왔습니다. 21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네. 아무튼 100대 1을 뚫은 결과도 뭐 크게 눈에 띌 만한 지금은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 자, 84제곱미터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 요거 입주할 때 다 됐나요? 입주 시작했나요? 네. 아무튼 가격 5억 후반대까지 나오고 있으면, 고점은 얼마 못 찍었지만 근래 가격은
괜찮게 나온 느낌. 5억 중후반, 이거 근래에 들어서는 조금 높은 느낌은 있습니다. 다시 봐도 참 대단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회가 새로워요. 2020년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얼마나 큰 열풍이 불었습니까? 나중에 요거 2020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 2022년에 입주하고 순차적으로 2023년이 되었을 때 나중에 그때 어떤 경쟁률이었었고 과연 얼마나 그 사람들은 수익을 거두었는지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80건, 전세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휴일도 하루 끼어 있었고 이거 거래일 수가 3일치? 3일치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이 모였는 것 치고는 전세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10월 달에 40건 정도 되었고요. 9월 달에 막판에 40건 정도 더 된 모습. 지금 보증금 안 돌려줘서 지금 분쟁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서로 이사를 못 가는 집이, 한 집이 이사를 못 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한 집까지 스텝이 연쇄적으로 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얽힌 실타래, 제가 빨간 실타래 사진 종종 보여드렸던데요. 이 얽힌 실타래를 풀기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지금 아무튼 전세 거래량 본격 가을인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9월달 자료만 추려져 있습니다. 돈보 사이트가 간혹 가다가 월초가 되면 그 다음 달 이 거래 자료가 약간 누락되는 그런 모습이 약간씩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려분들은 나 확인하고 싶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서 하나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더 번거롭거든요. 아파트.me 아파트2.me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최근 전세 가격까지 10월에 전세 거래분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성 롯데캐슬 고점 대비 2억, CG 월드 메르디안 1억, 이건 거의 1억, 상인역 신일 해피트리 125제곱미터네요. 대형 평형 가격 높은 것들도 좀 거래가 되네요. 그렇지만 대형 평형일수록 더 어렵더라. 똑같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미 돈을 다 다른 곳으로 다 융통해서 써버린 경우라면 싼 집은 뭐 1억씩만 구해도 되지만 비싼 집들은 진짜 2억 3억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갑자기 2억 3억 더 큰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더라. 대구 월베이치 아이파크 3억 4천까지 요건 좀 높게 가격이 근래 모습 대비 많이 높게 좀 체결된 느낌도 있습니다. 대연 휴먼시아 2단지 114제곱미터도 1억 정도 빠지는 모습. 동대구역 우방 IUCL 전세 한 바퀴 돌았는데 1.5억이 빠졌어요. 옛날에 비싼 전세 금액 받고 기분 좀 내고 했으면 지금 2년이 도래한 시점에 다시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듯한 모습 보입니다. 노원 한신더위도 고점 대비 1.5억 빠지는 모습이고요. 자, 근래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 전세 가격 대형 평형인데요.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들 아마 잔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약간 복잡한 거래들이 좀 생겨날 수도 있다. 특수하게 높은 거래 딱히 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성 롯데캐슬 대형 평형 2억 정도 빠지는 모습. 대형 평형 거래 오늘 근래 조금 눈에 띄네요. 고점 대비 1억씩 빠지고 월베이치 아이파크 매매 가격도 이거 매물을 오는 거 하나 구경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4억이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3억에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전세가율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75%? 과거에 나타났던 현상이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매매 전세가율이 60%가 채 안 되는 모습들이 많아요. 물론 매매가도 약간 가격 변동이 상하가 격차가 좀 크고 전세 가격도 상하가 좀 격차가 큰 경향이 있어요. 그럼 여기 4억에 전세가율 60% 담으면 2.4억이면 사실 2.4억이면 이것도 좀 비싼 느낌인데 이거를 지금 3억 4천에 들어간다?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고 이게 지금 당장에 4억에 거래가 된다면 거의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역전세 우려를 안는 그런 물건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사연 있는 전세 거래들도 좀 제법 많아 보입니다. 자, 주곡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요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요 곱하기로 환산해보면 지금 과거에 5억 전세 구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렇게 이해되시죠? 제가 워낙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곡 청아람 리슈빌 4단지도 전세 가격 4억 2천에서 2억 5천까지 1.7억 요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래예요. 일반적인 거래. 3억 9천까지 갔던 것이 4월 하청파크 드림 2.4억까지 1.5억 빠진 것. 요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래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높은 전세 가격 한 번 더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한 4억을 빌린다고 해보겠습니다. 4억을 은행에서 빌려서
내 돈은 1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금리가 굉장히 쌌을 때, 금리 2.5%, 요때 4억을 빌렸으면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한 83만 원인가요? 월 83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정도 수준. 지금 5% 금리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그러면 4억을 빌린다면 2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160만 원. 근데 추후에 금리가 혹시라도 더 올라서 7.5%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3천만 원이에요. 이건 3천만 원. 이거 얼마가요? 거의 한 달에 240만 원. 이 주거 비용이 2배, 3배 이렇게 든단 말이죠. 이거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물가도 너무 올라서 소비도 안 그래도 많이 줄이고 있고 외식도 많이 줄이고 자녀들 학원도 막 줄여나가는, 마지막에 줄인다는 그 학원마저도 지금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가정들도 많은데요. 전세금액 주거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 이거 굉장히 삶이 너무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비싼 집을 내가 샀는 거, 내 돈 주고 샀는 것도 아니고, 고작 뭐 몇 년 전세 살다가 나갈 건데, 야, 어차피 그냥 전세 사는 거 비싸게 살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과거에 전세 금리가 쌌을 때 가져야 되는 생각이었고, 지금은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월배역 나온 프라이빗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의 전세. 요것이 지금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요게 바람직한 모습 같습니다. 자, 요거 10월의 거래입니다. 10월의 거래만 따로 조금 가격 상단 부분 조금 추려봤는데요. 자, 대신 센트럴 자이 3억 5,800. 고점 대비로, 극동스타 클래스 남산 1.7억 정도 빠지는 모습, 남산 자이 하늘채 전세 가격 3억 3천. 그러면 전세가율 아까 지금 60% 정도 된다고 했죠. 조금 더 비싼 아파트는 전세가율 50% 정도 되기도 해요. 그럼 이거 가격 6억 조금 넘어간다. 남산 자이 하늘채 6억 조금 넘어가는 수준일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요 전세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맞닥뜨려 보시면 얼마 전에 거래 요 정도 가격에 거래 이루어졌잖아요. 보면은 뭐 청라 힐스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접한 곳들 가격, 와 여기들 9억 10억 와 네, 뭐 부산의 일부 지역들 보면 뭐 3억 정도에 분양했던 것들이 막 2단 점프해서 어느 날 보니까 6억대로 올라서 있었고, 이것이 다시 막 13억, 12억, 13억까지 이렇게 엄청난 2단 점프하는 현상을 보면서, 야 우리 대구도 결코 부산에 뒤지지 않는다. 5억 정도 했던 것, 뭐 4억 정도 분양했던 것이 막 8, 9억을 갖다가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시뮬레이션을 다 했을 겁니다. 야 이거 못 가도 13억이다. 이거 못 가도 13억이다. 너 부산 봤지? 부산에 그 잘 나가는 지역들 봤지? 대구에 이 시내 W 역세권에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이곳 이 가격 13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듯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또 전세 가격 다른 동구도 살펴보시면 뭐 4억 5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요 정도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3억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비싸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서구 지역 살펴보시면 여기 이편한 채상 두류역 전세 가격이 2억 7천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면 요 74제곱미터 얼마 전에 매매 가격 얼마였던가요? 5억 조금 덜 되는 가격 있었던가요? 네, 아무튼 그 가격하고 서로 견줘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북구 전세 가격 6억 7천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 그래도 야, 임대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2.4억을 돌려주려면 진짜 기야말로로 지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거 은행에서 돈을 빌린 돈이 많다면 마찬가지로 기야말로로 집니다. 서로 진짜 미치고 한장하고 펄쩍 뛰겠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금리가 올라가는 현실이다. 나라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영국에서 우왕좌왕 한번 하고 나니까 국제시장이 난리 나고 또 무슨 뭐 파생 상품들까지 막 뒤집어지면서 난리가 난다고 아우성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런 지역들 오늘 여기 5억까지 갔던 것이 2.5억 월배 입회하는 세상, 요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거보다 더 비싸게 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원 이진캐스빌 4.5억까지 갔던 것이 2.3억 이런 것들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전세가에 대한 고민 잠깐 해봤고요. 전세 비중은 높지 않더라. 평균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간다. 지금 평균 전세 가격 연초에 2억 9,500, 거의 3억 가까이 되었던 것이 지금 한 15% 정도, 평균 전세 가격이 한 15% 정도 빠졌어요. 근데 주간 실거래 지수는 뭐 마이너스 0.2, 뭐 월간으로 하더라도 크게 나타나지 않죠. 채 1%씩의 하락하지도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전세 가격은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보실 때 단순히 0.1, 0.2 이런 것보다 0.1, 0.2가 그 시사하는 바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미만의 전세 비중 확연히 늘어나고요. 그동안 좀 기분을 좀 냈던 이 3억에서 한 5억대, 6억대까지도 막 커버했었는데 지금은 야, 그 구간 이 엄청난 이 많은 숫자들이 다 줄어들어 버리고 이 구간이 점점 날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더라. 아마 더 올라가지 싶어요. 더 올라. 왜? 과거에 이 금리가 완전 저금리의 시절, 2000 코로나 이후로 완전 저금리의 시대와 또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사실 대구 사람의 거의 한 85% 정도는 3억 이하의 전세에 살았었다. 불과 그렇게 많은 오래전의 일도 아닌 것 같다. 4억 이상에 사는 사람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9월달 접어드니까 확실히 더 표시가 납니다. 9월달 접어드니까 지금 막대기가 다 올라가더라도 8월달과 비교해서 막대기의 높이는 더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9월 현재 4억 이상 사는 사람 비중은 7% 정도 수준까지. 와, 이거 10%는 그래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래가 더 되는 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10% 사실 지키기도 좀 힘들어 보인다. 월세 거래량 예년보다는 많은 수준이고요. 평균 월세 가격도 예년보다 높고 보증금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 요 10월 달에 보시면 보증금이 합이 평균이 2천만 원이 되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월세라 그러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보증금이 낮은 형태 그리고 월세가 높은 형태. 점점 보증금 액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근래 들어서 전년도 평균 한 5,500만 원 수준 대비 올해는 한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한 4,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전년 대비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떨어졌다. 야, 내가 차라리 벌어서 월 얼마를 더 부담하면 했지. 보증금에 많은 돈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쨌든 그 돈을 맡기면 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전체 임대 거래량 8월의 거래량은 예년 수준으로 딱 돌아와 버렸고요. 9월도 예년 수준이라면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입주 물량들을 감안했을 때 좀 힘들어지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